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푸른 산과 바다를 마음속 작은 상자에 가득 담았습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풍경이 보이는데 힘들 땐 그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삶에 지칠 때마다 추억을 조금씩 꺼내어 보려고 합니다. 일상의 쉼표를 찍는 작은 테이블 마을 여행 카페 소확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양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패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락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풍 가는 길의 정희영입니다. 소풍 가는 길의 박선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도봉구 미인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계신가요? 다른 분 또 초대하신 분 계신가 봐요. 아유, 다이어트가 확 몰라봤어요. 진짜 못 알아봤어요. 진짜. 반성하세요. 반성. 네. 아니에요. 왜요? 저희 이게 목소리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 다행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네. 저희 우선 오늘 두 패널 분들에게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스킨스쿠버를 하거든요.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핫해. 네, 이런 반응. 네. 스쿠버 자격증을 제가 이집트에서 땄는데 이집트에서. 네네 홍해에서 땄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자격증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면 이제 해외로 떠나서 네네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곤 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해외? 평소에 시간이 많이 없을 때에는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일본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조금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뭐 태국 아니면은 뭐 요르단, 이집트. 오. 네네 시야가 되게 좀 좋은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가까운 곳은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해서 뿌옇거든요. 스케일이 크네요. 이게. 그렇죠. 도봉구뿐이 아니신 것 같아. 강남구뿐 같아. 스킨스쿠버의 매력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물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종류의 사람인데요. 저는 소리에 대해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들리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극적인 소리나 뭐 우는 소리, 뭐 클락션 소리,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리에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다이빙을 하면 제가 물고 있는 이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숨 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정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막함과 그 고요가 굉장히 저는 좋아서 네, 꼭 해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원래 싶어요. 물을 좋아하셨어요? 네, 수영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해서 공포는 없겠네.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공포가 막 있어서. 네네네. 그렇죠. 저희 아들 보러 그거 따라고 대학교 가서 하여튼 술만 처먹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포기했어요. 아직 포기하기는 그래도. 네네. 되게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검은도 가서 뭐 몇 번 하더니 애가 식중독에 걸려갖고 왔더라고요. 술을 하도 처먹고. 그래서 너 그만해라. 자기도 그럴 생각이라고. 이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다이빙은 좀 먹거리 다이빙이라고 그쵸. 해서 들어가서 먹을 것들을 채취해오는 이거 불법이거든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막 뭐 성게 뭐 이런 것들을 막 담아와서 나와서 횟감으로 먹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가보신 바다 중에서 어디가 가장 멋있었어요? 그게 저는 요르단의 아카바만이라는 곳에 별로 우리가 가볼 일이 없잖아요. 저도 그 중동 여행을 할 때 이집트에서 따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여기도 다이빙 하는 데가 있대네 하고 갔는데 제일 좋았어요. 지금까지 한 다이빙 중에서 다이빙 센터가 그 요르단 전체에 거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보존돼 있을 수밖에 없고 막 너무 막 그 타이타닉
막 그런 배에 가라앉은 네네. 것 같은 그런데 오. 막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과 막 와. 너무 이야. 아름다워서 진짜 울었거든요. 물속에서 오. 다이빙을 하면서 눈물이 오. 나는데 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치. 물이 차면은 안 되거든요, 시야가. 그래서 어. 막 계속 물을 빼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와. 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야. 아무나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요. 거를. 와. 야, 아우, 새롭네요, 진짜. 듣기만 해도. 네. 우리 정희영님. 네, 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네, 저는 뭐 다이빙이라고는 어린 시절 욕조에서 잠시밖에 한 적이 없어서 네. 뭐 시야를 넓히기 위한 방법인데 저는 시야를 닫는 게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거나. 근데 예전에는 제가 뭐 아직 나이를 왕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잠이 잘 왔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끙 하고 잠들었었는데 요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해소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책이랑 그림책 보는 거, 뭐 연극 보는 거, 뭐 이런 걸로 약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도 다친 눈을 좀 떴네요. 네,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네. 그림책이. 네네. 생각해요, 또. 근데 본인이 연극 배우시잖아요. 네네. 근데 연극 배우분이 연극을 보면 그게 자기 일을 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좀 빼고 보면 되게 좋아요. 막, 저 연기 어떻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가면 되게 무겁고 막 그런데 그냥 보다 오자. 이런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리고 저는 연극 혼자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좀 즐길 수 있는 시간, 좀 자유로운 시간, 이게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럼 연극 중에 또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분야, 어떤 분야를 좋아하세요? 저는 장르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추천할 연극이 있으시다면. 우선 뭐, 개인적인 추천은 그 인터파크나 그런 데 올라와 있는 순위권 연극보다는 보다는. 네, 조금 좀 찾을 필요가 있긴 한데 뭐 아르코 예술극장이라든지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조금 차라리 단기로 하는 공연들 뭐 일주일이나 2주 정도 길어야 그 정도 하는 공연 중에 괜찮은 공연을 찾아보시라. 네. 사실 열어놓고 달리는 공연,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런 공연들은 상업적인 공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홍보 위주니까. 네, 되게 판에 박힌 이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공연들이 많아서 사실 좀 2달 연습하고 짧게 보여주는 연극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정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스트레스 해소법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오늘 수학행에서는요, 도봉구의 느낌 있는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도봉구 카페 얘기는 좀 했었는데요. 요즘 동네에 굉장히 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좀 느낌 있는 카페, 어떤 곳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한번 네. 제 느낌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기대되는데요. 사실 되게 어떤 카페를 소개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요즘 자주 가는 카페를 하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이거는 카페에 대한 느낌보다 도봉구의 그 사내 정치를 음. 느낄 수 있는 카페 두 곳이 있어서 그냥 같이 묶어서 소개를 네네. 해드릴까 해요. 연산군 묘 정거장에서 내리시거나 아니면 차가 있으시면 차로 조금 더 고개를 올라가시면 키웨스트라는 카페와 그렇죠. 네. 카페 506이라는 카페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키웨스트가 만들어진 지가 조금 더 오래돼서 네 맞아요. 거기는 또 식당가에 있어서 이미 많이들 찾고 계시고 카페 506은 장어 구이집 옆에 이제 카페가 새로 생겼어요. 그 생태 다리 가기 전 정도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카페 506 같은 경우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구나. 제가 한 5시, 6시 정도에 되게 많이 가는데 네. 거기를 네네네.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나 동생들이 오면 가자 넘어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여기는 서울이지만 서울이 아닌 곳을 느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어때 마치 포쳐놓은 것 같지라고 네. 강연을 하시는구나. 강연을. 그러면서 이제 그 고개를 넘어서 카페를 가는데 506 같은 경우는 낮에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1시 2시 갔더니 그 어머님들이 식사하시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없다고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네네네. 그래서 카페 506의 장점은 커피 맛을 고를 수 있어요. 고소한 맛과 신맛을 골라서 이제 초이스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메뉴들도 좀 있고 사실 근데 카페 메뉴보다는 워낙 풍경이 좋아서 2층에 올라가면 그냥 숲이 다 보이고요. 네. 뭐 앞뒤 상관없이 숲이 다 숲이 다 보여서 그 풍경을 보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느낌이 되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거기는 그러면 차로 주로 이용해야 되나요?
걸어가기도 돼요. 연산군묘에서 걸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올라. 근데 그래서? 약간 오르막길이라는 단점이 있긴 거기 좀 있어요. 한쪽은 네. 또 위험하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건너는 데가 네. 좀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차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네, 네. 그러면 어느 시간대가 가장 사람고 제 생각에는 해가 질 무렵 질 등산객들이 다 떠나가고 네. 아주머니들 어머니들이 다 들어- 진짜 아이들 밥하러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음. 저녁 시간 해가 질 무렵 이렇게 해서 어스름부터 밤까지 보고 오시면 왜냐하면 너무 깜깜하면 또 무서워요. 안 보이거든요. 그쵸. 밖이 그리고 모기도 너무 많고 아, 네. 그래서 아, 거긴 야외 자석은 없나요? 야외 좌석도 있어요. 음. 네, 근데 그렇게 넓지는 않고 키에스트는 되게 넓어요. 네, 네, 네. 506 같은 경우는 야외 좌석이 그냥 한두 좌석 그냥 음. 있고 사실 2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굳이 어. 야외가 아니더라도 다 바라다 보이기 때문에 크게 506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그쵸. 체크를 못했어요. 사실 음. 506인지 509인지도 많이 헷갈려서 제가 아니요, 제가 봤을 때 306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306 이야? 제가 506이라고 말을 해놓고 찾았는데 그럼 506이 안 주소인가? 나오더라고요. 주소인가? 306인데, 네. 방학로 306. 그러네. 서울 도봉구 방학로 306. 어쩐지 제가 그래서 왜 여기는 안 나올까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 동네에 갔다 오신 제가 거예요? 수학을 참 근데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이름하고 이렇게 뒤에 숫자가 있는 데가 많아서 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 아, 그래서 그래요?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306이에요. 근데 거기 커피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네네. 신맛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맛 있는 데가 근데 잘 없어요. 주로 맞아요. 이렇게. 요즘 많이 선호 안 네. 해서 한국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먹으러. 거기까지. 네, 또. 근데 거기 저도 걸어가는데. 김수영 문학관에서 걸어가기는 네. 되게 가까운 그리고 곳이라. 연산군에 걸어가면 약간 거기 말씀하실 때 길이 이쪽은 좁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왼쪽은 길이 있고 점점 사라지는데. 가다보면 길이 사라져서 약간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음. 갈 땐 좀 거기 또 차들이 또 갑자기 쌩쌩쌩쌩 달릴 수 저 있어서. 그래서 어디 이거를 민원을 넣어서 길을 인도를 만들어달라 좀 하고 싶었어요. 거기 좀 갈 때 좀. 맞아요. 차를 갖고 가도 위험한 게 거기서 이제 다시 나올 때 아. 언덕길에서 차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주위를 살피지 않으면 약간 위험한 곳이긴 해요. 네. 목숨 걸고 갈 만은 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괜찮은 커피도 맛있었고 네. 네, 저도 그때 저녁 시간에 그때 갔는데 사람 별로 거기 또 없었죠. 네. 주인 친절해요. 그게 중요해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점원 같아요. 네, 알바생. 알바생. 그 두 카페 다 좀 커가지고 덩치가 있어서 사실 혼자 하긴 좀 힘들어서 2명 이상 점원을 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 큐에스트 같은 경우는 항상 지나갈 때 보면 차 주차돼 꽉 찬 것 같은데. 맞아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거기가 그 사이구탑에 있던 거기서 이렇게 온 건가요? 그런 거 그 사장님이? 같아요. 키에스트가 거기가 없어지고 여기 생긴 거 보니까 네. 더 오히려 옮겨서 더 잘 되는 근데 건데. 306은 제가 지나가면서 가끔 보면 살짝 불륜 그러니까 양수리 뭐 이런데 불륜 커플 포천 전문 이렇게. 카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네. 했었는데 아닌가요? 올라가 보니까 네. 거의 다 그냥 아주머니 무리 아하. 네들이 동창. 많더라고요. 모임, 네, 네. 모임하는 여거 거. 동창생들이 네, 네. 뭐 파스타 이런 것도 팔긴 하는 것 같은데. 아, 뭐 그래요? 뭐 식사류도 제가 아 그래요? 봤을 때 근데 제가 먹지는 않았는데 저 간지 좀 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팔고 있었어요. 머핀이랑 뭐 케이크 뭐 이런 종류는 파는 걸로 봤는데 네. 그래서 좀 되게 거기서 네. 음악은 어떤가요? 음악은 음악은 뭐 그냥 그 요즘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틀어놓는 음악들 커피 값은 어떠세요? 커피값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곳 다 한 4,000원 정도. 4,000원 네. 정도? 그렇게 싸지는 않는. 하지만 한 2시간 정도 풍경을 놀다가, 즐긴다 온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면 뭐 그런 걸로 네. 아우, 카페 306. 306. 네. 여러분 306? 506 아닙니다. 306이었어요. 네. 죄송해요. 네. 통편집된. 네, 그리고 또 다른 카페 소개해 주세요. 또 몽상관 근데 제가 연달아서 할까요? 네네. 네. 제가 좀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지만 요거는 카페는 아니고 뭔가 그 맛있는 거리를 살 수 그래요? 있는 곳인데 네. 아니 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해요. 네네. 그 한글 문화의 거리에 몽상가라는 카페가 있는데 몽상? 예. 크레페를 전문점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크레페가 맛있답니다. 안 드셔봤어요? 맛있어요. 먹었어요. 맛있어요? 한 번 먹었어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문이 닫아 있는 적이 많아서 아하. 네. 원래 여는 시간 12시부터 8시까지라고 돼 있지만 많이 안 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지난번에 갔을 때 월요일날 휴무라고 해서 갔는데 화요일도 휴무입니다라고 써 있어서 사장님이 장사를 하겠다는 거 쉬시는 날이 아니야? 많구나. 그쪽 문화의 거리 그 카페뿐만 아니라 공방들도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야 계속 문을 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크레페 되게 맛집이라는 점. 제가 뭐 이거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니까 오히려 도봉구보다 다른 외지에서 그걸 드시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저도 행사 때 한번 방학천 무슨 뭐 네네네. 행사 때 한번 줄 서가지고 한 15분 이상 기다렸어요. 네네. 먹었는데 어때요, 맛이? 기대 막 했거든요. 너무 기대하셨구나.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가격 대비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거 혼자 우리가- 먹지 말고 둘이 먹으면 괜찮은 괜찮아요. 가격이에요. 우리가 명동도 아니고 강남도 아닌데 가격 대비 좀 네. 세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도봉구에 크레페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쵸. 네, 맞아요. 제가 사다 드렸잖아요. 네, 이양이 그게 여기 거였어요? 네. 어땠어요? 네, 저도 괜찮은데. 쏘쏘? 네. 네, 저기 이러면 안 돼요. 한일 문화의 거리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아니, 제가 지금 거기 인스타그램 지금 들어봤더니 네. 지금 29일 금요일에서 7일 또 쉬신데요? 3일간은 1,000원을 할인하시고 오. 아 그래요? 그때 가야겠다. 근데 7월 초에 약 9일 정도 긴 휴무가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아깝다. 재료를 다 쓰고 이제 네, 이파를 가시려나 떠나시려고. 어디 가실 외국 네. 뭐 멀리 가시나 보다. 네. 그러면 정말 꾸준히 여는 또 그 맛집이 있는데 액골드 마카롱이라고 이거는 저희 집에서 30걸음 가는 곳에 있어요. 30보 어디 쪽? 방학 일동인데요. 네네. 그 거성 항말 아파트 그 네네. 단지 가기 전 그 골목에 있어서 사실 찾기는 되게 어렵지만 마카롱이 한 1,500원 정도의 가격인데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마카롱 왜 맛있다고 하지? 이랬었는데 여기 집 마카롱을 먹고 나서 마카롱이 요런 맛이었구나를 느낄 그래요? 수 있는 그런 오.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인절미 맛, 누텔라 뭐 아니면 그때 시즌별로 나오는 과일 맛이 또 있고 되게 다채로운 타르트도 있고. 그 네. 지난번 방송 때 마카롱 잘하는 집이 쌍문동 쪽 어딘가요? 그 창동이었나? 저번에 와서 말씀드린 쌍문역에 미릉 디저트 마카롱이랑 네네. 그다음 도봉구청 근처에 또 오. 마카롱 있었는데 근데 여기 방학도 방학 일동 액골드 마카롱. 여기 가봤어요. 네. 여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어때요? 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다고 그러니까. 해주세요. 맛있어요. 네. 네, 맛있어요. 아우 요즘 맛집 많이 다니시나 봐요 카페면. 게스트 초대 안 하고 그냥 자기 가보신 거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요즘 그래도 동네에 마카롱집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카롱의 대세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 마카롱을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저도 그냥 마카롱 별로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 앞이니까 제가 한번 네, 언젠가쯤에 한번 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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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선옥쌤이 네. 한번 소개를. 네, 저는 사실 커피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커피숍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분위기 중요해요. 아까 제가 소리에 되게 민감하다고 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오는 음악이나 뭐 거기에 향 또는 오는 연령대가 어떤가. 이를테면 어머니들이 많이 오는 카페는 이제 아이들이 동반이 되니까 그쵸. 조용히 책을 본다던가 하는 것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넓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글거리지 않고 선곡한 노래가 좋고 그러면서 커피 맛도 나쁘지 않은 곳을 찾으려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는 않는데 제가 최근에 찾은 곳이 오. 굉장히 쌍문역에서 가까운 아 그래요? 네네 카페 바인이라는 카페 바인. 네네 예전에는 커피 밀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대로변에 아, 네네네. 네네 어디야? 4번 출구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바로 네네. 소피아 호텔에서 쌍문역 가는 길에 오른쪽에 아, 있어요. 길가에 있어요? 네네 네. 완전히 대로변에 이렇게 딱 있고 어.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점이 그 스피커를 바깥쪽으로 해놔서 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 여기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감각 있는데 있네 사장님. 네, 그렇죠. 그게 그것 때문에 끌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음. 여기가 특이한 점은 뭐 커피 값도 대로변인데 뭐 테이크아웃 할 경우에는 2,000원. 싸네요. 네네, 진짜? 안에서 마시면 3,000원 정도로 되게 저렴한 편이고 이 커피보다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에일류예요. 페일 에일, 대강 페일 에일하고 또 흑맥주라고 해서 네. 흥부자 흥이 난다 할 때 그 흥맥주를 팔아요. 흑맥주가 아니라 맥주인데 이름을 흥맥주라고 해가지고 네네 파는데 흑맥주인 거네요, 그럼. 네네 흥맥주 어떻게 불러도 그쵸. 좋은 건데 거기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아, 맥주에다? 네네 흑맥주 오. 아포가토를 또 만들어 먹으면 맛있다고 또 아는 분이 또 팁을 주시고 또 여기에서 파는 그 대강 페일 에일이라고 하는 그 맥주가 굉장히 향이 좋거든요. 오렌지 향이 굉장히 좋아서 또 즐겨서 샀고요. 대동강. 네네. 대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네. 대동강 페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조금 작지만 테라스가 있어서 그쵸. 길거리에. 밖에 이렇게
운치를 좀 대로변의 운치를 즐기면서 근데 뭐 재즈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느낌도 나고 그런 기분이 드는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홍대점이 먼저 만들어졌고 아마 같은 사장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홍대랑요? 네네. 아, 홍대 네. 카페바인이 있고 쌍문점을 또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에 내면 뭐 상수에 내야 될 텐데 왜 도봉에 냈을까요? 되게 이 상수가 근처이신 비싼 거 아닐까요? 가게값이. 되게 이 동네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오늘 방송 끝나고 가서 취재를 좀 할까요, 저희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홍대점 같은 경우는 뭐 공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라이브 카페 같은 느낌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저희 쌍문점 같은 경우도 뭐 대관이라던가 뭐 팟캐스트 대관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시설이 있나 보다. 네네, 시설이 다 되어 있나 그 봐요. 안에? 네네. 아, 그래서 봐도 되겠다. 더 많이 궁금해졌어요. 답사 가셔야 되겠는데요. 답사, 그렇죠. 그게 이제 길거리에 그렇게 사람 테라스를 갖다 놓은 효과가 그 미국의 포틀랜드 거기 보면 길거리에 그렇게 많이 그걸 해놓은데 심지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와 그 인도 사이에 나무를 심어 놓잖아요. 네. 근데 네네. 거기에는 거기다 책상을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포틀랜드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포틀랜드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미국에 좀 사셨잖아요. 아메리카에 근데 거기에 그렇게 갖다 놓으면 뭐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런어웨이를 걸어다니는 효과가 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커피 마시는 사람을 구경하는 거고. 그럼 동네 전체가 구경할 수 있는 동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될까요? 우리나라에서의 정서하고 얼마나 맞나 하는 고민은 또 있어요. 특히나 이런 도심 속에서는. 그런 커피한테는 안 좋죠. 네.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제가 페이를 좋아하는데 엄청 어, 크게 이렇게 맞아요. 그래요? 네, 네. 해놔서 한번 가야지 생각했는데 다음에 꼭 가봐야겠어요. 근데 음악은 취향이 어떤 게 좀 나오는 아까 재즈라고? 재즈라고 네네. 아. 뭐 에시드 재즈나 아, 그분이 또 감각이 있으시네요. 또 홍대 가게 여시는 분이니까 아, 틀리네요. 다른 또 음악을 도봉구에 또 그런 쌍문동 쪽에 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진짜. 분위기가 네. 정말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거기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젊은 층이 좀 많이 오시는 건가요? 그런 가실 것 때? 같아요. 혼자 그냥 음악을 즐기면서 맥주 한 잔 이제 퇴근하시는 아, 길에 네네. 이제 역에서 바로 나오면 있으니까 맥주 한 잔 이렇게 드시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뭐 그냥 핸드폰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냥 있는 분들도 봤고 젊은 커플들도 좀 간혹 있고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네네. 아주 아까 왜 306처럼 아주머니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녁 네. 무렵에 가면 청춘들 많이 옵니다. 네. 네. 아, 네. 아, 그리고 이 카페가 조금 특이한 점이 카페인데 곤드레 나물밥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곤드레 나물 정체가 좀 갑자기 의심스러운데요. 곤드레 이런 네. 나물밥을 또 판다고 해서 에일과 곤드레 나물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맛있나.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네. 다양한데요? 네. 한 가지가 잘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또. 아니 근데 요즘 그렇게 퓨전으로 섞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재미가 약간 또 있지 맥주랑 않을까. 곤드레랑 또 약간 좀 어차피 커피랑 맥주랑 섞으면 뭐 냄새가 다 혼합이 되어지니까 그다음에 뭐 곤드레 다 이제 나물밥 뭐. 들어와도 네. 커피집에서 뭐 고추장 냄새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궁금하긴 합니다. 네. 또 다른 카페 또 있나요? 여기는 제가 가보지는 않고 추천을 받았던 곳인데 도봉구청 사거리에 있는 카페 152길. 저 가봤어요. 네, 가보셨나요? 네, 152요? 네. 152, 네, 이름 정확합니다. 잘 네, 못하니까요. 저 가봤어요. 정확해요. 네, 네, 가보셨어요? 어때요? 어떠셨어요? 거기 가보니까 빵도 팔아요. 여기가 빵집과 네, 네, 네. 베이커리가 더 유명해요. 사실 카페보다는 여기 그 셰프님이 르꼬르동 블루라고 맞아요. 되게 유명한 네 거기 또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네네 그분이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타르트 음. 종류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녹진녹진하고 막 이렇게 충만한 어떤 그런 맛, 풍부한 맛.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152 나우 한박 건너편에 있어요. 도봉구청 대각선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 대각선으로? 네, 네. 엄청. 그 사거리 있잖아요. 도봉구청 그 사거리. 네네. 거기에서 방학역 쪽으로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오른쪽에 있는데 집을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개인 주택을. 주택을요?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거기 갔더니 정말 그 무슨 상패와 메다리만 걸려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 로스팅도 하시더라고요. 로스팅 기계도 갖다 놓고. 네. 아, 도봉구에 또 이렇게. 구청 앞에 그런 그러게요. 거를 잔뜩. 구청분들이 또 많이 다니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때 그날 비가 엄청 와가지고 네.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 눅눅했는데 네, 그랬었어요. 그 카페 분위기는 어때요? 카페 분위기는 근데 카페 한 중간에 네. 그 빵들을 그 뭐죠? 구워내는 거? 아니 가짜빵? 전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DP? 매대를 카페 한 중간에 이게 딱 중간에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조건 빵을 먹어라. 빵부터 봐라 이런 느낌인 거죠. 넓어요? 안 넓어요. 카페가 일반 개인 주택 조그만 주택을 리모델링 그러니까 했다니까요. 한층 주택도 보면은 방들이 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방을 다 벽을 헐고 아. 마루쯤에다가 그걸 한가운데를 딱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카페인 줄 들어갔다가 빵이 이렇게 많네. 그리고서 이제 보니까 뭐 커피 로스팅 기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서 커피만 먹고 왔어요. 어머, 빵은 그러기도 힘든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인테리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인테리어 스타일은 옐로우 톤이고요. 앤틱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앤틱 같은 거 아니에요. 모던. 그러니까 살짝 느낌이 제과점과 커피집을 섞어놓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빵의 향기가 충만하고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네,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 꽂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카페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는 않은 네, 느낌이네요. 네, 네. 베이커리에 대한 자존심이 네, 있는 네, 것도 네, 같고. 그쵸. 네. 그러니까 본인이 순수하게 자기가 내가 다 만든다. 빵도 만들고 커피도 만든다. 이런 느낌. 또 주인 네. 의식이 좀 있네요. 네. 거기서 아주머니들과 커피를 마셨는데 아주머니들. 네, 어떤 한 아주머니가 네. 따뜻한 우유를 시켰어요. 네. 근데 그 우유보다 더 맛있는 우유가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유, 우리나라에서 있는 아, 그래요?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야쿠르트에서 주문하는 우유라는데요. 야쿠르트에서? 네, 야쿠르트 저 먹어봤는데. 야쿠르트 아주머니한테 직접 주문을 하면 네. 당장 그 자리에서 떡 주는 게 아니라 예약해서 준대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우유는 뭐가 특별한 거예요? 파는 게 아니구나. 네. 아. 우유가 완전 고소하다는데요.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가는 길에 꼭 만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물어봐야 되겠네. 우유. 그냥 팩에 있는 거 저는 가끔씩 이제 아침밥 안 먹으면 네, 그렇지 않고 야쿠르트 아주머니한테 주문을 넣으면 며칠 있다 갖다 준다는. 어머. 혹시 어머. 네. 거기다가 또 제가 하나 쓸데없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와 관계없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많이 난사를 하는군요. 혹시 또 추천하실 곳 있으신가요? 네, 저도. 네. 네. 네, 그럼 좀 쉬었다가 저희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잠만 자고 나가는 동네 도봉구? 아닙니다. 아니에요. 도봉구에는 정말 맛있는 맛집, 가서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카페, 시원한 바람과 함께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산책길 등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마을여행 카페 소확행에서는 도봉구의 힐링 포인트를 직접 다녀온 전문 패널들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에 올라오는 마을여행 카페 소확행을 구독하시면 매주 갈 곳들이 생기는 신나는 일이 생깁니다. 카카오톡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친구 추가하시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리니 더욱 쉽게 들으실 수 있겠죠? 혹시 나만 알고 있는 진짜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모두 함께 공유하시는 걸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멀리 나가지 말아요. 멋진 카페 찾으러 서울을 헤매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 동네에 다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놀아요. 마을여행 카페 소확행에서 함께 놀아봐요.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공식 질문이죠. 마음에 끌리는 나만의 기준이나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아까 카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음악과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것에 이렇게 끌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카페를 고르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한 주 저번 주에 쉬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여행을 같이 간 건 아니고 네, 각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오늘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마음이 끌리는 나만의 기준이나 취향. 네.
희영님은 이렇게 카페 갈 때 딱 기준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마을 카페 소개 부탁을 받고 되게 네.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뭐 이제 체인 카페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니, 그래서 기타. 이디야니 네네. 뭐. 뭐 네. 원래 우리 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우후죽순 또 생겼고 카페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런 공간과 내가 소개하는 카페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약간 사람을 만난다라는 느낌? 그곳에 가면 네 사실 뭐 체인 카페는 뭐 점원들하고 눈이 마주치고 인사하거나 뭐 아니면 그냥 정말 주문 오더만 넣고 뭐 찾아가는 그런 구조지만 사실 저희 동네 카페를 가다 보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뭐 인사를 건네고 자주 가면 단골이 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사람을 만난다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함께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체인 카페는 사실 업무상 좀 많이 가는 편이고 그냥 동네 카페는 뭐 친분 있는 친구나 뭐 동생이나 같이 가면서 그들과의 또 대화를 나누는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동네 카페를 가는 이유는 체인이 아닌 그런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아니면 혼자 가더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사실 체인 카페는 사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먹을까 이게 이제 400원 할인 받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반면에 동네 카페는 어떤 게 맛있지? 오늘 내가 여기 2시간을 있을 건데 맞아요. 뭘 주문해서 먹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그런 점도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맛이 있지 않을까 동네 카페를 가게 되면 완전 그런 생각을 소확행인데 진짜. 그렇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여행 이야기를 좀 앞에선 카페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럼 어느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저만 여행을 안 갔죠. 네. 저만 스튜디오를 지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업하면서 봤거든요. 되게 외롭고 쓸쓸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세요. 네. 원래. 그럼 패널 두 분은 작년에 이탈리아 여행 네. 다녀오셨다고. 오, 이탈리아 얘기 듣고 이 싶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주변에 이탈리아 갔다 온 사람이 없어갖고. 네. 사실은 여기 이 여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가 갔던 것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출장? 네, 리서치 트립에 가까웠죠. 네, 네. 어떤 목적이 있고 얻어와야 되는 것이 있는 또 와서 결과 발표를 해야 하는 트립이었기 때문에 막 즐겁게 막 노는 그런 여행은 아니었어서 네, 좀 그렇기는 한데 이탈리아에서도 이탈리아에 뭐 유명한 곳들이 많잖아요. 다들 네. 이탈리아 그렇죠. 여행을 간다 그러면 네. 로마, 뭐 밀라노, 피렌체, 뭐 피사 뭐 이런 곳들을 가는데 저희는 볼로냐라는 곳을 갔어요. 오. 뭐냐? 볼로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무슨 음식이 스파게티. 그렇죠. 그쵸. 볼로냐 스파게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가면서 저희는 뭐 다른 극단을 네, 방문하고 이제 리서치를 하려고 간 거였지만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단 말이죠. 이탈리아를 예전에도 갔었지만 너무나 오래전이고 막 파스타, 피자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막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그리고 볼로냐가 굉장히 어떤 식도락에 굉장히 네. 또 일본으로 치면 오사카처럼 막 그런데. 네, 그런 게 모여 있는 곳이라서 너무 기대가 컸는데 처음에 가서 딱 피자를 시켰고 파스타를 시켰는데 네. 너무 짠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짜지? 근데 앞에 이제 이탈리아 극단 그 대표분들이 앉아서 맛있지 이러는데 그런데 조금 짜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설탕을 안 쓰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희영 선생님이 우리나라 음식은 소금하고 설탕을 되게 많이 넣는데요. 그러니까 단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쵸. 짜거나 단맛만을 느끼지 않고 복합적인 맛이 있는 건데 네. 얘네는 정말 소금만 가지고 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에 익숙한 우리는 설탕이 빠지니까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는 조금 더 본연에 가까운지도 모르죠. 또 이렇게 해서. 네네 나중엔 좀 적응이 됐어요. 또 두 분은 가끔씩 일본 여행으로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힐링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주로.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음 달에 또 가요. 누구 계세요? 오. 거기 그냥 여행? 옥쌤이 자주 갑니다. 네, 네. 네. 주로 어떤 테마로 가시나요? 식도락으로? 매번 다르긴 한데요. 네.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식도락이 아니고 그냥 쉼? 쉼. 네네. 이곳이 아닌 어디든 괜찮은데 일본이 일단 저렴하고 많이 갔으니까 막 공부를 새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가곤 했었어요. 네, 희영쌤하고도 작년부터 같이 이제 여러 번 가가지고 뭐 전시도 보고 또 뭐 공연 관련된 것도 정보도 얻고 또 디자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쵸. 뛰어나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영감도 많이 얻고 먹고. 거의 그러면 선옥쌤이 네. 주로 가이드 역할을 아, 다 해주시고, 그렇죠. 아유, 너무 저는 편하겠다. 옥쌤 없었으면 다음에 나를 저도 유아 좀 데리고 가세요. 네, 유아 동반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다녀라. 저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 재밌겠네요. 두 분이 가시면 주로 어떤 느낌인지 참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행 가서도 그냥 뭐 항상 뭐 근데 같이 여행 가서 같이 가면은 싸우고 오거나 아유, 전혀 여기 팀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네, 저희 여행 가서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취향이 네. 맞나요? 두 분이? 글쎄요, 제가 아직 유아기 때문에 네, 그냥 엄마 말씀을 잘 따라야죠. 뭐, 네. 유아하면 참 네. 좋은 거죠. 먹는 네, 거 다 네. 알아서 해주고 어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네. 저는 가끔 어머니 모시고 가요. 어머니나 할머니 모시고 가서 네. 뭐 온갖 불평불만 뭐 다. 네. 아 근데 이탈리아에는 한복 입고도 많이 다니셨다고. 네, 제가 의상을 저희 이제 예, 단체복 예, 중에 예. 이제 한복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오. 챙겨가서 온 김에 좀 많이 남기고 싶어서 그럼 치마 저고리로? 그게 이제 철릭이라고 하는. 해서 원래 남자 의상이죠. 그 약간 두루마기 신은 네네, 대로 이제 한 네. 번 째매고 입는 옷인데 이제 여성 이제 개량 항복식으로 음. 여자 철릭이 많이 나와서 그 철릭을 입고 이제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네. 어때요 반응은? 뭐 저를 그냥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아요. 아, 예. 그래서 광장에서 춤을 췄어요. 네. 아 네. 춤까지 췄는데도 네, 네, 거의 거리 뭐- 거리 공연을 이제 음. 하고 있는데 어. 되게 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춤을 췄는데 네. 별로 보지 않아요. 네. 아 이런. 그래 거기서 네. 이게 뭐 안 줘요? 거리 안 공연이 줘요. 네. 그래서 아, 이걸 뭐를 받는 거를 안 놨네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급급해서 네. 조회수 많이 넘었다는 그, 오, 네. 야. 아, 무슨 춤 추셨어요? 그냥 그 막춤?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아. 좀 돌아봤습니다. 이 거리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면서 네. 그 리듬이 젬베 연주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뭔가 원초적인 흥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재미있었죠. 네. 두 분 재밌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여행 가셔도 가만히 안 네. 있으시고. 일본에서는 춤 안 네. 추셨나요? 두 분이 같이 가셔서? 일본에서는 거리 공연을 안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했었으면 또 이제 흥이 나서 췄을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일본 분들은 쳐다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자제를 제가 했어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을 굉장히 그쵸. 싫어하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네. 민족성 네. 자체가. 그래서 음. 그런 거에 되게 폐쇄적이고 또 정말 버스킹 하는 분만 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뭘 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 일본에서는 어떤 음식이 가장 좀 맛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일본은 취향. 네.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어요? 네. 초밥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그리고 뭐 많이 쿠시가츠. 네. 제가 맨날 이름을 쿠사카츠냐 쿠시츠카냐 이런 쿠시가츠 아, 네. 그치. 튀김 요리인데 튀김 네, 요리. 꼬치에 이렇게 꽂아져서 나오는 네, 튀김 네. 요리도 맛있지만 그거랑 같이 곁들여 먹는 양배추가 아, 그래요? 되게 그 이제 특제 간장 소스라고 해서 다 입에 넣었던 거 넣으면 안 되는 그걸 계속 먹는 그게 있는데 아.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양배추를 간장에 찍어 먹는데 이렇게 맛있다니라는 아우, 그 정도로? 네, 네. 너무 맛있어요. 느낄 수 있는 그게 맛있었고 뭐 그 일본 아무데나 가면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쿠시가츠는 사실 오사카의 오사카에서만? 명물이에요. 네네. 다른 곳도 있긴 있지만 제일 오사카의 유명한 명물? 곳이 오사카고. 저는 얼마 전에 고독한 미식가를 봤어요. 한국에 한국 편. 왔다 가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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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편에서 전주편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웃긴 게 앞에 비빔밥을 시켰나 그래요. 그랬더니 맞아요. 전주가 보면 뭐 시키면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걸 다 뭐 이러면서 음. 근데 밥이 나오기 전에 그분은 몰랐는데 일본 음식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특성이 뭐냐면 반찬을 먹더라고요. 먼저 보면 이렇게 막 반찬을 먹잖아요. 김치가 이렇게 한 줄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라 먹잖아요. 근데, 기무치 데스. 그리고 이거를 한 입에 말아서 한 입에 넣는 거예요. 짜겠다. 그러면서 역시 김치는 이렇게 먹어야지. 저거를 PD가 잘라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해줬나. 정말 그렇게 먹는 먹방을 지금 진짜 미안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프로를 봤는데 저는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한국 온다 그래서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전주에서 비빔밥을 먹었고 서울에 올라와서 갈비랑 뭐 이제 청국장 먹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청국장을 나토 된장국이라고 아래 이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국장은 청국장인데 왜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알아들을 거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왜 나토국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네네 나토 된장국. 근데 저는 일본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약간 단맛이 너무 많고 짠맛이 별로 없어갖고 아 뭔가 좀 짭짤한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좀 많이 달죠. 네네. 뭐든지. 계속 맞아요. 단맛만 입안에 돌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탈리아 음식이랑 일본 음식을 좀 퓨전을 하면 한국 음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우리 김 선수님은 미쿡 미쿡. 네. 아, 네. 한 14일간, 와. 2주 동안 미국에서 오지 말지 그랬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진짜. 갔다 와서 계속 만약에 미국이 영어를 좋으시다고. 잘한다면 아주 미국에 횡단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았는데 어디 가셨어요, 미국? 서부 쪽에 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주 해가지고 유타주, 네바다주 그다음에 또 하나 무슨 주가 있는데 좀 기억이 안 나네 또. 텍사스쯤 가셨겠죠. 아니요. 오렌지 카운티. 예, 거기도 있었고 네. 한 4개의 주를 다니면서 정말 그 자연 속에서 대자연을 정말 느끼고 오면서 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가본 것 중에서는 시온 캐니언이라고 자이언 캐니언이라고 근데 거기가 저는 이제 그랜드 캐니언보다 그쪽이 더 훨씬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세도나라고 아, 이제 좋죠. 그런 명상과 막 이런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그 길을 받는 곳이래요. 거기가 이제 우리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길을 받는 곳이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세도나인데 거기서 1박밖에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별이 진짜 장난 아니게 그거 감상하면서 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음식 짜잖아요. 미국 음식도 장난 아니게 짜던데요. 네. 간이 세죠. 네. 그리고 좀 저도 이제 한국 문화에 이렇게 뭐 젖어 있다 보니까 미국은 거의 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이제 대식구가 갈 때마다 그 테이블마다 15%에서 20% 이상을 그 팁을 줘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이해가 못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로 이제 자유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운전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사람 그러니까 중심.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좀 배울만 하더라고요. 무조건 사람이 지나갈 때는 스탑.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우리는 보면 이렇게 사람이 와도 휙 지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다른 거. 그리고 속도를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유여행으로 왔다가 속도 위반을 많이 해가지고 벌금, 잘못하면 구속까지도 된대요. 어머나. 100마일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속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운전하면서 많이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인디언 마을에서 그러면 엔덜로프 캐니언이라고 그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거긴 정말 신비스럽더라고요. 그런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동안 집에 오기 싫었어요, 진짜로.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멋있게. 네, 네. 아니, 거기는 네. 그냥 자체가 그냥 작품인 것 같아요. 저 카메라 안 들고 갔거든요. 아예 카메라 안 들고 그냥 휴대폰 요거 하나 들고 찍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 번은 또 한 번 그 요세미티를 못 가서 거기가 한 번 정말 좋다고 얘기했는데 일정이 조금 빠듯해가지고 거기를 못 갔어요. 네. 거기를 한번 다시. 내년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쉬움이 있어야 또 맞아요. 가게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페북에 올렸는데 제가 이제 주로 있었던 데가 좀 며칠 있었던 데가 얼바인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선옥 쌤이 거기 또 사셨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정말. 네. 즉, 거리가 딱 나오는데, 어떻게 얼바인을 가셨지? 관광지도 아니잖아요. 네, 거기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움에 네. 또 그리워했죠. 네, 동네가 또 약간 좀 조용하고 안전하고 또 교육열이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옥쌤이 거기서 공부를 정말 잘했는 그쵸? 저는 일하러 간 거여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하러 갔었어요. 네네.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선옥쌤이. 헛소문이에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진짜. 네. 그냥 잘 아유. 먹고 잘 하고 왔습니다. 이양도 또 다녀오셨잖아요. 제주도 갔다 왔어요. 와. 1박 2일 빡시게 갔다 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니까. 나 혼자 여기서 스튜디오를 지키고. 참. 다음 주에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다 모르겠습니다. 팽개치고. 네. 네. 어때서 1박 2일? 근데 저 새벽
6시 10분 비행기 타고 와우. 3시에 일어나서 갔어요. 그리고 혼자 친구랑 둘이서. 친구랑. 네, 그래서 가서 그 다음날 9시 비행기인가? 밤 네, 밤 9시 비행기. 지우니까 12시가 넘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48시간을 꽉 채워서 꽉 채워서. 알차게 다녀오셨네요, 정말. 다 돌았어요? 아니면 한 군데만 좀 쉬다 온 거예요? 제주도도? 돌았어요. 성산일출봉이랑 그러니까 다들 남들 가는데 제가 거의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다 와서 처음 뭐 제주도를 가는 13년 거라. 만에 13년 만에? 13년 만에 제주도 갔거든요. 그래서 성산일출봉이랑 또 섭지코지, 섭지코지. 부상절리 코스. 남들 가는데 다 한 번씩 가고 흑돼지도 먹고 네 그리고 또 뭐 먹었지? 하여튼 많이 먹고 몸국 드셨나요? 몸국? 묵국 먹었어요. 어떠셨어요? 전 괜찮았어요. 근데 묵국 묵국이 뭔지 맛있죠?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수요미식회에 나온 네네. 회장집 있다 그래서 아침에 아. 제주도 떨어지자마자 갔는데 사람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친구는 해장국 먹고 전 딴 거 시켜야 돼, 다른 걸 먹어야 되니까 근데 몸국이 뭔지 모르겠는데 몸국 달라니까 나오더라고요. 나 몸국 못 괜찮았어요. 먹어봤는데 어떤 맛이에요? 선옥쌤은 몸국을 좋아해서 가서 먹고 포장 배달도 시켜서 먹는 주문에다가 네. 먹고 그게 뭐예요? 몸국이? 약간 미역국 같은 약간 해조류? 해조류? 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짜 해조류예요. 이렇게 약간 톳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푹 이제 삶아가지고 저는 먹는 건데. 그 몸에 좋은 거죠. 네네. 매생이랑 달라요? 매생이랑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오히려 톳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질감 자체는. 질감 딱딱하잖아요. 톡톡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몸에 좋고 여자한테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국이 제주도 가면은 다들 드시는 네, 이제 네, 뭐 네. 그 해장국 같이 드시는 음식인데 되게 유명한 몸국집 중에 김희선 몸국이 있어요. 오. 근데 만드신 분이 김희선 김희선 씨인데 씨가. 저희가 알고 있는 김희선 씨랑 관계 없는 김희선 할머님인데 그 왠지 말이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제 김희선 몸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오해를 많이 불러. 저희는 이제 거기 제주도 같이 가면 거기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게 배달도 돼요? 네. 포장 배달. 네. 네. 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냉동해서 오거든요. 요즘은 뭐 비행기 네. 타고 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오. 그 배송료가 좀 있겠네요. 그쵸? 5,000원. 배송료가 5,000원. 5,000원? 네, 그냥 도서 지역 배송료 정도. 아, 얼려서? 네, 오, 네. 그 정도로. 거의 같아요. 네, 양도 더 많고 포장하면. 그래서 카멜리아 힐리 좋았어요. 너무 좋죠. 네, 거기 거기- 커플이 거긴 뭐예요? 가면 참 행복한데. 거기 식물원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 안 가봤어요. 제주도 가면서도 거기는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 거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수국이 수국하고 네, 친구랑 둘이 갔는데 거기 또 가니까 아주머니들 단체로 많이 오셔서 사진 찍으시고 맞아요. 네, 근데 꽃이 만발해서 좋더라고요. 너무 거기가 예쁘죠. 수국도 있지만 그 겨울에 가면은 이게 계절별로 동백, 이렇게 카멜리아 힐이 원래 동백. 동백 완전 예, 밭이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일정을 못 마치겠더라고요. 혼자 가라고 막 이렇게 해서 가고 싶으면 네. 그래서 혼자 가셔도 네. 언제 한번 꼭 가세요. 정말 추천. 몇 월 때를 할 하기 만한. 좋죠? 그걸 볼 때는 거의 한 동백이 만발했을 때니까 겨울 겨울철이겠죠. 그게 일정이 동백에 그때 가니까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주변에 그게 참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수국이 지금 네, 지금 수국 해서 가고 싶다. 좋았어요. 수국 한번 찍으러 가야 되는데. 수국. 수국. 그리고 제주는 자연이 그래도 되게 네, 달라서 좋은 것 같아요. 식생 같은 게 거기 제가 놀랐던 건 길가 야자수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어. 선인장 같은 게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맞아요. 벌써 이국적이죠. 네,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고 막 그 다닐 때마다 그러면 관광객들 많았어요? 많았던 데도 있고 근데 제가 일요일하고 월요일 가서 일요일은 그래도 좀 많았는데 월요일에는 그래도 한가하게 요즘 중국 관광객들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좋았습니다. 잘 다녀왔네요. 네, 진짜. 거기랑 피규어 뮤지엄도 가고 오. 또 어디 갔는데 거기랑 무슨 귀신의 집 같은 데도 가고 와. 네, 제 친구가 그런 거 좋아하는 애여 갖고 네, 또 같이 가야 되니까 오설록도 가셨어요? 오설록 안 갔어요. 오설록 안 가셨어요? 야. 그리고 제주도는 친구가 운전할 줄 알아서 렌트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길이 다른 것 같아요. 길이 해안도로도 좋은데 그 내륙을 뚫는 산 가는 그런 도로 되게 푸르고 신호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교차로 같은 거 그런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잘 갔다 오셨네. 좋죠. 1박 2일에 아주 네, 좀 꽉 차게. 알차게. 나왔습니다. 여행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서울을 지킨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이만 방송을 마칩니다. 아니에요. 네, 서울 좋아요. 네. 슬프네요. 그렇게 네, 말하니까. 아니요. 네, 좋아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네, 함께 얘기를 한 게 이제 도봉구에 있는 느낌 있는 카페 여러 군데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행 이야기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와보시니까 방송 소감. 저희가 지금 은행나루를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 아래 공간에 네. 매주 네. 수업이 있어서. 네. 그래서 맨날 기웃기웃 보다가 이렇게 직접 방송을 또 나오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뭐 자주 와야겠다. 뭐 불러만 주신다면 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 소마녀 도봉에서 한번 네, 초대해서 네, 그 연극 저희 소풍 가는 길 그 이름이 뭐죠? 그 장소가? 반디극장. 반디극장이 네. 1주년이 됐다 그래서 한번 초대해서 1주년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다음에 일정 잡을 때 꼭 그때는 네, 조만간에 네. 또 한번 들러서 그 이야기를 네.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방송을 하나 하세요. 여기서. 꼭지를 하나 맡아서 해볼까요? 네. 대본 네. 연극하는 방송 뭐 연극을 하던 뭐 하던 두 분 방송 끼를 여기서 한번 은행나라 말레 방송에서 연극하는 친구들. 풀어내시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뭐 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뭐 네. 소풍 가는 길 낭독극장 뭐 이런 오, 거 네, 하나 그렇죠. 해서 네, 네. 저는 귀로 듣는 뭐 네, 이런 거 네, 되게 네. 하고 물소리 싶거든요. 그 소리 있잖아 그런 네. 거. 네, 네. 저희가 아직 매년 하는 작품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늘 한번 풀어보고 네. 뭐 격주를 하시던 네. 뭐 한 달에 네. 한 번 하시던 그거는 뭐 이제 시간 워낙 바쁘시니까 일정을 한번 네, 해주셔가지고 네, 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조율을 네. 해서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아일비백인데. 네. 저희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그쵸. 네, 한 번 했었고 두 번째인데 할수록 재밌네요. 이 방송은. 네. 저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듣는 게 되게 싫다고 하는데 저는 제 목소리 듣는 게 되게 좋아요. 아, 네, 네. 평소에 들리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예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걸 그래요? 쓰니까 아, 네, 네. 좋은 장비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또 목소리 좋아도 안 좋게 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네. 저가 네. 그렇습니다. 셀프 디스를 이렇게. 제가 평소에는 목소리가 좋은데 방송만 타면 목소리가 굉장히 싼 티가 나지 이게. 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튠을 하시는 분이 아니요, 아재 개그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네. 이상한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약간 불륜 얘기하고 말해서. 웃기고 싶은 그러니까요. 본능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분이 그거를 좀 또, 가끔씩 오늘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감회도 새롭고 정말 불러주시면 네. 저희는 정말 이게 뭐 간혹이라도 와서 네, 또 네. 안부 전하고 또 얘기 듣고 네. 저희도 이거 하는 김에 또 카페를 조금 더 다녀볼 수도 있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빵집 투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좋다. 빵 좋아하시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네, 요만큼밖에 못 먹지만 나머지 다 맘- 희영쌤 맘만 주고 오늘도 저기 치킨 조금 드셨잖아요. 과식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 그래서 뭔가 네. 그런 테마가 있는 먹거리집 탐방 이런 네, 것도 네. 재밌을 것 같고 네. 꼭 불러주세요. 네.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제 몸조리극이 이제 스타트가 되잖아요. 네. 언제부터죠? 7월 4일날 스타트를 네. 하는데 저희가 1기를 마쳤고 네. 성황리에 네. 그래서 2기인데 몸조리극 하면 되게 오해들을 하세요. 몸조리는 무슨 뭐예요? 산후조리 약간, 약간 프로그램이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고요. 네, 몸조리극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을 뺄 겸 뭔가 공연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아. 시작하긴 했지만 네. 그게 발전이 돼서 어떻게 됐죠? 저는 살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몰라보게 네. 빠져서 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뭔가 3개월 뒤에 10kg 감량된 모습으로 공연을 하자 이런 아, 약속이 네네. 있어야 우리가 한다. 네네. 관객들과 약속이 있어야 한다. 살을 네. 뺄 거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모임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그런 겉모습이라던가 감량, 빠진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끼리 서로 서포트하고 또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막 자책하고 누가 있으면 내일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오늘 이래서 먹어서 행복했잖아. 그러면 된 거야. 이렇게 서로 이끌고 응원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소중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분들이 네. 또 이 공연을 또 준비하고 하면서 자신을 다시 새로 찾았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런 좀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 지난번에 그 발표하시는 그러니까 몸조리극 하셨던 참여하셨던 참가자분들이 발표하실 때 저 기억에 남는 분이 그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분 비건, 뭐죠? 비건 먹방. 비건인데 막 먹으면서 하는데 정말 막 리얼하더라고요. 이거 먹거리 막 얘기하면서 이거 뭐가 들어갔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보는 것만이라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초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네. 유튜버시거든요. 아, 유튜브 그래요? 하고 네. 계시고, 예. 네네, 그런. 되게 관련된 좋아하실 거예요. 것 같네요. 그분이 1기였는데 이번에 2기에도 다시 다른 아, 도전을 해보시겠다고 도전했어요? 2기에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한번 네. 초대해서 아우, 한번 좋죠.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네, 조만간. 네. 네.
몸조리극. 몸조리극. 몸조리극이지만 마음이 더 많이 맞아요. 위로받는 그런. 네, 네. 마음을 더하고 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는 살도 네. 마찬가지예요. 살을 꼭 과체중이 아닌 저체중도 네. 더하고 싶은 분들은 또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하면서 보니까 결국 살이 찌는 것이 많이 네. 먹어서 뭐 운동 안 해서도 있는데 정신적인 거랑 스트레스 연결이 많이 받아요. 되어서요. 네. 맞아요. 내가 나의 그렇군요. 삶에 만족 못하고 있을 때 살이 찌더라고요. 아, 네네. 아.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아. 그래서 유학 가시는 한 분을 빼고 나머지 그 일기 하셨던 분들이 다 다시 또 하시고 아. 싶어 하셔가지고 그래요? 새로운 멤버는 오. 충원되고 오. 네. 원래 분들도 좀 다른 포맷으로 아. 한 번 더 다른 도전을 또 하신다고. 괜찮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언젠가 네, 참여하시죠. 되시면 아, 이것도 네. 이게 소확행하고 되게 연결된 엄청나게,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저는 그냥 제 몸을 사랑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네. 옆에서 하도 구박을 하니까 저는 귀에 안 들어와요. 전 제 네.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꾸만 구박해도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인 분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말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말하지만 의지를 안 보이시는 거죠. 네. 의지를 다이어트를 하시던지. 근데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동조해 줄 수 있는 저희 같은 이제 구원 네, 네. 이렇게 그렇죠. 함께 갈수 구원자 있는 구원 투수를 친구들. 만나서 네. 네.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네.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결국 살이 빠지는 건 제가 살이 빠져요. 안 주시나요, 밥을? 그런 거죠. 네. 제가 다이어트 당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만 얘기하세요. 치근하게 생각하니까 그만.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한 것 오늘 같아요. 진짜 네. 다양한 얘기 들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정말 다른 또 다양한 방식으로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아. 소풍 가는 길 낭독 극장으로 네, 저는 네. 아, 네, 찾아뵙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 여행 카페 수학행을 들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에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욱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여행 카페 수학행에서의 7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여행 카페 수학행 박선옥, 정희영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 이양, 고정 패널 김선수, 녹음 은유, 연출 락비디,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